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저녁은 맛있게 드시고 지금 편히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쳐가지고 날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덥네요. 습도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요즘은 에어컨 없으면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무더위 잘 극복하시고요. 더위 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정했는데 좀 생뚱맞은 제목일 수도 있어요. 삼전 주식을 사지 말라고요 했는데 보면은 주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빠지니까 그 삼성전자 관련된 안티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질 않으면서 이제 자꾸 남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방성의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좋은데 건전한 비판과 그런 건 좋습니다. 조언은 좋은데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생각만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들을 막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그런 행위는 솔직히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다 제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조금 뭐 힘들거나 말해가지고 막 약간 의문이 있거나 두렵거나 어려우면은 주식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몸을 해치면서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면서까지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저도 원치 않고 그거는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니까 여러분들 항상 몸을 항상 건강을 항상 잘 챙기시면 하십시오. 이게 사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까지 해치면서까지는 주식 투자는 전 결사반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은 삼성전자 1등 기업이다. 절대 안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절대 안 망한다기보다는 삼성전자 1등 기업이니까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뭐 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잘 헤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한 24% 정도 되나? 그 정도로 사람들이 봤을 때 오랜 시간을 삼성전자를 봤을 때 60년대부터 봤죠. 한 반세기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흘러왔어요. 성장을 하고 지금도 1등 기업으로 거의 부동이죠. 거의 변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안 망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는 있죠.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시스템의 기업이죠. 완전 시스템적으로 운영돼요. 그 총수나 뭐 경영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삼성의 시스템은 제가 볼 때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이제 축적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절대 안 망할 만한 회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거겠죠. 뭐 절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과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거의 뭐 삼성전자를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타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망할 수도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봐도 그만큼 삼성전자는 잘 유지될 것 같고요.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절대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 좋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뭐 100년, 200년, 300년 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사는 그 인생의 끝까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충분하게 이제 1등 기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 갈것 같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은 있어요. 그 삼성을 내가 점점점 알아보니까 그런 신념이 생기고 삼성전자를 자꾸 막 고평가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고평가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완전 저평가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지금 다른 기업하고 비교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애플하고도 많이 비교하는데 애플 같은 기업은 그 삼성전자 퍼보다 상당히 높아요. 한 50이 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수익 면에서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애플이 한 2배 정도 삼성보다 벌지만은 시가총액이 애플이 한 2,400조가 된대요. 삼성전자 500조밖에 안 됩니다. 550조밖에. 4배 차이 나요. 그만큼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고평가가 아니라 거의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코스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삼성전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었으면은 지금 제가 볼 때 TSMC보다도 더 잘 나갈 겁니다. 이 TSMC 시스템 반도체 하나만 만드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684조 돼요. 684조. 응? TSMC가 684조인데 삼성전자는 뭐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메모리, 뭐 가전, 스마트폰, 이런 완전 종합적인 전자회사가 550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보면은 저평가라고 할 수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는 신도 모르죠. 당연히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의 주가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주가 예측을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이 주가 예측을 맞춘다면은 앉아가지고 매일 돈 벌 수 있게요. 그죠? 내일 오른다 하면은 미리 전날에 사놓고 내일 떨어진다면 미리 팔고, 이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를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주가 예측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응? 연연할 필요 없다. 주가는 그냥 흘러가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실적에 따라 갈 거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매수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뭐 좋은 뭐 호재나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투자할 때 이 기업이 진짜 제대로 돈을 잘 버는지 그 현금 창출 흐름 그런 것들을 다 샅샅이 한번 훑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말 그대로 뭐 속거나 아니면은 당하지가 않습니다.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에 유념하셔야 한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원한 기업은 없다 하는데, 그 영원한 기업은 뭐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몇 년 살겠습니까? 뭐 영원이라면서 이게 특정한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이 기업이 잘 유지되겠다, 성장하겠다,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솔직히 뭐 100년, 20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성인이면 한 50년에서 나이 100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잘 성장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한번 대략적으로 큰 흐름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배당금이 작다고 하는데 간혹 보면은 저는 배당금 작다고 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배당금이면 충분히 좋은 회사예요. 삼성전자 배당 요번에 특별 배당을 해가지고 그래도 배당이 얼마입니까? 배당 수익률이 지금 기준으로 3.75%거든요. 예금은 뭐 한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당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배당금이 결코 작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배당금 주는 기업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네이버도 보시고 SK하이닉스도 보고 국내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은 대략 알 겁니다. 진짜 결코 삼성전자 배당금이 작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시스템 반도체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중요하겠지만은 시스템 또 반도체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잘 가다가 꺾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로 해가지고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꼭 시스템 하나만 몰빵할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잘 이렇게 이루면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분야적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C 가전 쪽도 그렇고 스마트폰 쪽 그렇고, 그리고 5G, 6G, 뭐 이미지 센서 쪽도 그렇고, 이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장 기업도 있고 자율주행 쪽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잘 하는 기업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더 안정성이 있잖아, 그죠? 뭐 이익이야 뭐 한번 뭐 잘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늘 수 있지만은 뭐 계속 어떻게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꺾이기도 하고 또 하다 꺾이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뭐 상승률은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꺾이는 게 지속적이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약간 돈이 많거나 이제 부자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돈을 더 벌려는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성 있고 약간 좀 성장이 좀 약간 둔화돼도 안정성 있는 기업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이익률이 뭐 10%, 20% 좋지만은 한 3, 4%라도 안정성 있게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도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더 해야 할 몫인데 저는 꼭
한쪽보다는 뭐 메모리, 스마트폰, 다양한 분야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IT 기업, 전자기업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기업 찾다 보니까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눈을 그쪽으로 떴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또 인텔이 뭐 이제 4위 업체 인수하면은 뭐 삼성이 뭐 폭망하니 뭐 샌드위치니 위기니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지금 그 4위 업체에 뭐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더라도 인텔이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이걸 인수한다고 하면은 뭐 당장 뭐 주가가 뜨긴 떼야 할 텐데 뭐 인수한다는 소식 나왔는데도 지금 보세요. 인텔 주가 떨어져요.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며칠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도 호재라고 생각하면은 주가가 올라가야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어.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 웃긴 게 뭐냐면 TSMC. 그럼 TSMC도 지금 주가가 빠져요. TSMC 주가는 더 빠졌고 보니까 TSMC는 주가가 전날에는 오늘에 보니까 1.79% 빠졌는데 1.5% 빠졌는데 7월 15일은 5%나 급락했어요. 급락. 완전 거의 떡락했어요. 지금 TSMC도 지금 최고점 찍고 가다가 막 지금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뭐 120, 한 4달러 같이 찍다가 지금 115달러야. 거의 한 10달러 빠졌어요. 지금 10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1,000원 정도 빠진 겁니다. 뭐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인텔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럼 말 그대로 자기들이 호재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더 올라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참 그래요. 뭐 별 호재도 아니에요. 지금 인텔은 3일 연속 빠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그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너무 그냥 추측성으로 너무 이렇게 위기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소식들은 옛날부터도 많았어요. 옛날부터 삼성전자 항상 위기래. 위험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시 이제 우리 봤을 때는 큰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경계심은 늦추면 안 되겠죠. 경계는 하겠죠. 또 어떻게 또 인텔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에서도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벌써 다 이제 대응하고 어느 정도 차선책을 준비할 겁니다. 준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나오면은 또 새로운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만큼 또 선언을 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2030년까지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1등 하겠다. 저는 꼭 1등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1등이 되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초격적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격차를 좀 좁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삼성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TSMC가 가장 좀 긴장할 거예요. 오히려 삼성 TSMC가. 왜냐면 원래 항상 1등은 뒤에 추격자들이 굉장히 무섭거든. 치고 들어오니까. 그 1등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알 거야. 그 1등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2등, 3등이 치고 올라오니까. 오히려 초긴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 언론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뭐 믿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 큰 오버액션 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요즘 외인들이 정보력이 있으니까 너무 정보력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더 힘들지 않겠냐 하는데 뭐 외인들 나름대로 이제 뭐 하겠죠. 뭐 단타도 치고 개미털이 한다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요즘은 정보력이보다는 워낙 이제 오픈되는 세상 아닙니까? 워낙 보면 이게 뭔가 SNS나 모든 정보들이 이제 정보의 홍수 그런 바닷속에 살고 있어. 이제 개미들도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뭐 외인들 판다고 팔면 나 사면 돼요. 지들도 더 이상 못 팔아. 팔고 싶어도 왜냐 자기들도 돈을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에 지금 50% 넘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업이 진짜 안 좋고 말 그대로 형편없다면은 50%가 뭡니까? 다 모두 싹 팔아가지고 떠나야겠죠. 안 팔잖아. 근데 찔끔 팔다가 다시 사고 찔끔 팔다가 왜냐 삼성만한 기업이 없어. 삼성 팔고 뭘 사겠어요. 삼성은 뭐 배당도 주겠다. 안정성도 있겠다. 돈 잘 벌겠다. 그러기 때문에 팔고 다시 또 돌아와.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도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인들의 이제 거의 두려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렇게 뭐 외인들의 그 페이스에 말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외인들 판다가 같이 따라 팔 필요도 없어요. 돈 있으면 사는 겁니다. 모아두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기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괜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뭐 속상해하고 막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 외인들이 뭐 수급 자체로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걔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외인들에 너무 놀아날 필요 없고, 좀 팔면은 좀 싸게 살 때 사고, 뭐 더 이상 뭐 흐름이 없으면 가만히 관망하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들도 주가를 올려놔야죠, 당연히. 왜냐면은 외인들도 주가를 올려놔야 지도 나중에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서 같이 팔아요. 그러면 같이 팔든지. 그러면 되잖아. 장기 투자 꼭 뭐 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 하더라도 3년, 5년 했을 때 주가 오르면 그때 팔 때 파세요. 그렇게 이익 창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동행하면 될 거예요. 경쟁을 하더라도 그 흐름을 잘 꿰뚫어 보면은 여러분들 크게 내가 볼 때는 외인들의 밥까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총수 부재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총수가 지금 없어도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크게 뭐 개떡락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아닌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투자 부분도 그렇고 M&A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총수도 이제 나올 때가 거의 다 돼 갑니다. 다 돼 가니까 이제 나오면은 이재용 부회장, 내가 볼 때는 이분도 뭔가 이제 뭐 보여줘야 돼. 자기의 업적과 능력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화력을 이제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들 이제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뭔가 변하겠다. 삼성전자 이제 한번 또 슈팅 하겠구나. 이제 그때 이제 막 팍 튀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올라가면은 늦잖아 또.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늦었잖아요. 11월 달 타고삼 11월, 12월, 1월 달에 들어온 분은 좀 늦었어. 미리미리 사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잘 올라갔지만은 늦게 슈팅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횡보하고 지겹고 어렵고 사람들을 관심 없고 욕 많이 먹을 때, 이때가 항상 모으는 기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들고 오는 건데, 들고 오면서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손해본 적이 없어. 아니 장기 투자해가지고 뭔 손해를 봤어요. 오히려 이익을 보면 봤지. 뭐 배당도 주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제가 좀 뭐 말이 길었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 말만 다 믿을 필요 없어. 유튜브 말 다 믿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유튜버마다 다 달라. 다 지 생각들 얘기만 하는 거야. 나도 내 생각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짜 이 기업을 가지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공부도 해보고 찾아보고 그렇다 하면은 여러분들 확신이 생길 거예요. 생기면은 가는 거야. 뭐 3년, 5년. 아니 일반 적금도 넣고 예금도 넣는데 뭐 3년, 5년 뭐 투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3년 투자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있어요?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한번. 오히려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았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삼성전자 3년 투자해가지고 절대 망한 사람 없습니다. 망하기보다는 손해본 사람도 없어요. 손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은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휴일날 한번 밤에 조용히 한번 눈 감고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것을 또 깨우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항상 천만전자랑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 통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부자 됩시다.